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병 출신들, 소집 해제 일병 출신들, 방위병 출신들이죠. 출신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추미애 아들 문제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 김태년, 그리고 오늘 스타가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 박성준이라는 이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소집 해제 일병이란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지나친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에 빗대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 정신이 고귀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문자 하나를 곁들였습니다. 미국 헌신 군인본부, 나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아주 명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발칵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요. 안철수 대표의 이 반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다. 지하에 계신 순국 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안 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드리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순흥안 씨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순흥안 씨고 안철수 씨도 순흥안 씨입니다. 순흥안 씨는 아마 인구가 수십만 명 될 겁니다. 꽤 많습니다. 순흥안 씨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흥안 씨의 인맥은 보통이 아닙니다. 뭐 기억나는 대로 한국 주자학의 태두라고 볼 수 있는 안향, 그리고 안중근, 무엇보다도 안익태 애국가 작곡하신 분, 그리고 안창호 선생,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이런 분들이 순흥안 씨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고 언론이신 이 안재홍 선생, 인물이 많습니다. 순흥안 씨 출신이. 자, 그럼 순흥이 어디냐? 여러분, 순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사에는 순흥이라는 이름이 가끔 나오는데, 순흥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백산 기슭, 소백산이 아주 1400m인데 저 병풍처럼 보이는 부석사가 있는 그 근방 동네입니다. 거기에 순흥면이라고 있습니다. 순흥면. 옛날에는 여기에 순흥도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흥면에 본관을 둔 안씨를 순흥안씨라고 부릅니다. 이 순흥안씨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이분은 안향, 고려시대 때 안향, 이분은 주자학을 중국에서 도입한 분이죠. 그 주자학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흥안 씨는 참 이게 이 화를 몇 차례 당했습니다. 화를 당했어요. 가장 큰 화는 세조 때 일어났습니다.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권력을 찬탈하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데 당시에 이 세조의 동생으로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순흥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쫓겨난 단종은 그 순흥에서 아주 가까운 영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동생이 당시에 왕인 세조를 몰아낼 이제
국리를 합니다. 단종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능에 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냥 대학살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뇌물을 붉게 물들여 가지고 거기 가보면 피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피끝 마을. 순흥안씨. 이 순흥안씨를 대표하는 최근의 인물인 안중근 의사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순흥안씨 출신으로서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된 안철수 씨가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에 사과하라 한 거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순흥안씨 출신들 인물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의 아들은 필립 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할리우드에서 배우를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 아들이. 안성기는 말씀드렸고, 안흥모 장관, 내무장관 지내신 분,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 그리고 안중근 동생 안정근,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오촌 조카 안춘생 씨, 독립운동가고 초대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대희 검찰 출신 대법관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좀 박성준 씨라는 분도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인, 아나운서니까 언론인인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우선 머리에 들어있는 근사한 문장 하나를 썼다가 이 안중근을 추미애 씨 아들과 비교하는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아주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왕지사 그렇게 됐으면은 순흥안씨라든지 안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역사상식이라도 하나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지면 일어날 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든지 못이라도 하나 짚고 일어나야지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코미디인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계속 화나게 만들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이 정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자극해서 화를 나게 만들고, 자극받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 조롱 대회와 전 국민을 이 화나게 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는 많은데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은 이 진실 뭐 이런 게 별로 통하지 않는 두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세계가. 한국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좌우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좌우로 쪼개져 있다, 아니면 문재인 편과 반문재인 편,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편이 하는 거짓말은 진실이다. 우리 편이 저지르는 불법은 그게 불법이 아니다. 우리 편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북한에 유명한 그 뭡니까? 연극이 하나 있죠.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여러분, 피바다라고 하면 무슨 제목을 어떻게 피바다라고 붙이느냐? 아이고 무섭다 또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피바다가 아름다운 겁니다. 피바다를 무섭고 더럽게 생각하는
세력은 자유민주 세력이고 피바다는 아름다운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아름답다와 더럽다까지도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사상의 무서운 점이죠. 이념이 무서운 겁니다. 한국에서 이념이 밥 먹여주나 한국에 무슨 빨갱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헛살았습니다. 한국은 이념과 사상으로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이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이 이념입니다. 가장 큰 전략이 이념이라 하면 이 사물을 이념 중심으로 봐야 정확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시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념적으로 접근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대결 구도라는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이 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그 가르는 게 바로 이념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념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란 말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유란 말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념이란 무기를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사이 이 국민의힘 당이 열심히 합니다. 신원식, 김도읍, 하태경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러나 이것은 전술적인 투쟁은 열심히 하는데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큰 싸움, 전략적 싸움에서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전술적 싸움에서 아무리 이겨도 전략 싸움에서 지면은 다 헛겁니다. 2019년에 조국 규탄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작년 10월 3일 광화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그게 선거의 승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술적 승리를 거뒀지만은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념 문제, 사상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